네,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어제는 좀 중국이 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공업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600선에서 다시 3,500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 유가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그 폭을 좀 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마지막 달에 좀 거래가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한산해지는 느낌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글쎄요 거래량은 많진 않았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다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목요일에 이어 연 이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 주간을 맞아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감소했던 가운데 원유 가격의 약세가 지속된 것이 오늘 증시 하락 압력이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 적자 감소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것이 향후 산유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하면서 오늘 2월 인도분 WTI 가격이 3.4%가 급락해 배럴당 36달러 83센트에 마감되면서 증시의 비중이 큰 에너지 업종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여기다 지난밤 중국 상하이 지수가 최근 한 달 내 가장 큰 2.6%가 급락한 것도 악재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공업기업들의 11월 순이익이 작년보다 1.6%가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이어간 데다 차이나텔레콤 회장이 조사를 받는 등 국유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척결 움직임이 과속화되고 있는 것이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유틸리티, 담배, 방위산업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금융, 운송업, 자동차, 소매, 태양광, 바이오, 건설업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하락한 2.2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의 국가 신용도가 좀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의 분석을 인용해 내년도에 신용도가 올라가는 국가보다는 떨어지는 국가들이 더 많을 것이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프랑스, 영국의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아공이 러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투기 등급으로 강등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국이었던 남아공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 정치까지 불안한 상태이며 올 들어 경제 성장률은 1, 4분기에 2.2%를 기록한 후 2, 4분기엔 1.3%, 3, 4분기에는 1% 등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또한 11월 파리 테러 여파로 관광 수입이 감소하고 유로존 내 교역도 급속하게 줄고 있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 역시 내년 6월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 등급 감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바이오 업체 시메릭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줄기세포 관련 항생제가 실망스러운 임상실험 결과를 보였다는 뉴스를 발표한 후 주가는 81%의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순익 증가 등을 이유로 주간 경제지 밸런스가 내년도에는 주가가 현 수준보다 30% 이상 상승해 주당 $1,000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 데 따라 구글이 오늘 1.9% 상승했으며 영화 스타워스 깨어난 포스가 개봉 12일 만에 사상 최단 기간 $10억 입장 수입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로 영화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가 1.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최대 제약사 발리언트 파머스리컬은 마이클 피어슨 CEO가 폐렴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즉각 사임한다는 뉴스로 10%의 급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엑시엄 캐피탈이 내년도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27에서 $797로 높인 데 따라 아마존닷컴이 1.9%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며 회사 회장인 제임스 모펫이 경영 부진을 이유로 사임한다는 뉴스로 미국 최대 구리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9.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12월에 달라스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0.1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12월 달라스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0.1을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4.9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7을 큰 폭으로 밑돌면서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달라스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경기의 위축과 확장을 구분하며 2015년도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와 케이스실러가 공동 발표하는 10월 미국의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 이제 흐름과 그리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